박수홍은 처음으로 콧노래가 나오더군요. 방송인 박수홍은 예비 부모가 된 기분을 이렇게 표현했다. 시험관 시술로 결혼 3년 만에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다. 박수홍은 19일 문화일보와 나눈 인터뷰에서 살면서 겪으면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의 끝에 이렇게 큰 행복이 왔다면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쁘다. 처음으로 제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더라며 감격의 순간을 떠올렸다. 소중한 아이의 태명은 전복이다. 아내인 김다의 씨가 전복이 등장하는 태몽을 꾸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뒤늦게 착상된 후에 엄마의 자궁에 전복처럼 착 달라붙어준 아이에게 기적 같은 생명력에 대한 고마움이 담긴 표현이다. 아울러 힘든 시기를 겪은 그들의 삶에 전화위복됐다는 의미도 포함됐다. 박수홍은 아내의 꿈속에 흰 소라와 커다란 전복을 들고 있는 양손이 등장했고 아내가 전복을 잡았다면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책상을 해야 하는 시기에 꿈에 전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꿈처럼 태명을 전복으로 짓자고 했다. 전 엄마 아빠에게 복이에요 라는 뜻도 있다고 넋소리를 떨었다. 박수홍 부부는 남인 부부였다. 결혼 직후부터 임신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혼 후 3년이 지나도록 기다리는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다. 박수홍은 그 원인이 나라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부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시험관 시술을 받는 과정을 개인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인 부부들에게 기운을 북돋는 차원이기도 했다.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 남인 부부의 고충을 몰랐는데 그 원인이 저였다고 운을 깬 그는 배에 하루 3번 주사를 놔야 했고 여러 양도 챙겨 먹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다. 우리 역시 유튜브 소개로 영상을 보며 정보와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과정을 남기면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다면서 또 귀하게 태어날 전복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기록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혼 3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한 방송인 박수홍, 김다희의 부부. 박수홍은 부부와 전복이의 만남을 운명이라 표현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 관련 수치가 올라오지 않아 포기하던 찰나에 찾아온 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 배에 복수가 차고 난소가 6배 넘게 부면 등 몸이 좋지 않아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키듯이 기적적으로 정상 수치를 되찾았다면서 다른 아이들보다 착상 시기가 일주일 이상 늦었는데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남인 병원을 졸업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수홍은 벌써 내 가족의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다. 아내와 반려묘가 어머니 그리고 전복이다. 자웅이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그는 저희 부부가 아이와 만나길 바라는 너무 고마운 주위 분들과 동료들의 응원이 있었다. 영상에 꼭 예쁜 아이 만나세요, 예쁜 가족 만드세요라고 댓글을 써주셨던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세상에 갚으며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거듭 인사를 전했다. 끝으로 그는 아내와 첫가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저 때문에 고생한 아내에게 정말 고맙고 평생 갚을 것이라며 서위로를 또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많이 부족한 설명제도 묵묵하게 따뜻하게 보듬어주시는 장인 장모님과 처가 모든 식구들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산골에서 농사를 짓으며 살아가는 이야기로 중국에서 주목받던 일명 산골 처녀가 옥살이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시골 생활이 모두 각본에 의해 연출된 것으로 대중을 속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19일 중국 매체 더페이퍼는 최근 중국 스촨성 자오지해현 인민법원이 중국의 인플루언서인 왕윰 랑센 마오에 대해 허위 광고 혐의로 징역 11개월과 벌금 8만 위안, 약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마오는 2018년부터 SNS에 산골 마을에서의 짧은 영상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시골에서 부모를 잃고 감자로 연명하면서 힘겹게 농사일을 하는데도 밝은 모습을 보이며 네티즌들의 응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빼어나 해 인기를 끌었다. 마오의 팔로워 수는 어느 순간 20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이후로 그는 산골 지역을 돕기 위해 온라인 방송을 시작했다. 그의 팔로워는 386만 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마오가 실제로는 도시에 살면서 명품 매장을 드나든다는 폭로가 나왔다. 마오는 이를 모두 루머라고 반박했지만 네티즌들이 그의 부모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여론이 악화되었다.
신고를 받은 공안이 수사에 착수하고 마오가 미디어 업체에 소속된 연예인이며 각본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디어 업체 대표였던 탕모우는 어느 날 랑샨 마오의 영상을 보고 상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농산물 등을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데 이용했다. 중국 매체는 랑샨 마오를 포함한 인플루언서 11명과 탕모우를 포함한 미디어 업체 관계자 등 총 94명이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강인 파리제르맹은 축구 대표팀 동료들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탁구 게이트 논란의 주요 인물인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를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은 이강인을 지지하고 다시 전진할 준비를 마쳤다. 손흥민은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을 하루 앞두고 2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어제 선수들과 모두 만난 자리가 있었다. 강인이가 모든 선수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선수들이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인 선수에게 사과하는 용기가 필요했고 그런 마음을 선수들이 잘 받아줬다고 본다. 그래서 더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지난달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충돌했다. 이강인은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 런던으로 찾아가 손흥민에게 사과하고 갈등을 해결했으며 이날 다른 동료들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면서 누군가가 먼저 사과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용기를 보여줘서 팀원으로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탁구 게이트로 인해 대표팀이 한 단계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우리가 모두 모여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경기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수진 변호사가 승리한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 결과와 관련해 가 감산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 감산 30%, 조 변호사 가산 25% 등 박 의원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 경선이 열려 박용진 죽이기라는 말이 비판이 나오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는 않는 득표율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패배자에 대한 조롱이나 망신 주기로 읽힐 소지도 다분하다. 이 대표는 현역 의원 평가가 이재명 죽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을 때도 0점을 맞은 분도 있다며 웃은 적이 있다. 이 대표는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유세 도중 모란오거리 광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며 경선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유세 현장을 찾은 취재진에게 강북